여러분, 회사채가 쇼크다. 그래서 기업이 줄줄이 망한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4월 회사채 발행 금액입니다. 3조 5,500억 원 규모예요. 단순하게 보기에는 3조 5,500억 원이면 뭐 맞네, 조단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이게 연도별로 끊어서 보면 야, 지금 우리 경제에 기업들이 줄줄이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세요. 2019년만 하더라도 회사채 발행 금액이 6조 4,620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에는요 굉장히 낮습니다. 3조 9,20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9조예요. 9조 7,480억 원이에요. 그런데 2022년에는요 지금 4월 25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3조 5,500억 원이에요. 이 3조 5,500억 원이 굉장히 많은 듯 보이지만 사실상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최악일 때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게 4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월, 6월, 7월 계속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회사채 시장, 채권 시장 이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국채가 있고 은행채가 있고 회사채가 있습니다. 이 중에 국채가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니까 신뢰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은행채입니다. 그 다음이 은행채예요. 그 다음이 회사채입니다. 회사채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러면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어떨까요?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게다가 회사채를 발행을 많이 하면 이게 수요 예측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의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국채가 1번이고 2번이 은행채입니다. 그러면 국채에 투자하고 은행채에 투자하지 회사채까지 투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기업들은요 자금 조달의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의 통로가 막히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기업들은 2020년 이때부터, 아니 좀 더 땡겨도 됩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던 2018년, 2019년까지 땡겨도 되는데 2019년까지 땡기면 여러분, 기업들에게는요 그야말로 빚내서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최악의 순간이었고요. 그게 2020년 코로나19의 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그 충격의 도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빚을 낳아서 지금 기업의 부채, 여러분들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0년 대비 2021년 부채 무려 말입니다 9.6%가 증가했습니다. 227조 6천억 원이 증가했어요. 2020년만 하더라도 2132조 4천억 원이었잖아요. 이것이 2021년에는 2660조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GDP, 한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 말입니다. 이 총액이 2천조가 안 됩니다. 2천조가.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으로 기업을 부채를 못 갚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정도로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와중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돈을 갚을 수가 있을까요? 돈을?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업은 기업을 잘 돌려서 매출을 정대하면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이라도 조달하는 게 편해야 되는데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진짜 심각한 것은요. 회사채가 2022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만기를 맞는 회사채가 92조입니다. 92조. 내년에는 93조예요. 그리고 2024년에는 84조입니다. 자, 이 와중에서 말입니다. 회사채가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여러분 기업들이 빌렸던 돈 올해 92조인데 이거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환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3조 5,500억 원 정도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기업들은요. 회사채 발행에서는요. 절대 빚을 못 갚습니다. 만기가 들어오는 92조는 큰형 말입니다. 이자도 못 갚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은행채야 은행들이 계속 발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대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축률을 높여야 되는데 저축률을 높이기 요즘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올해도 국채 발행이 적어도 200조 가까이 된다 그러면요. 200조 가까이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 200조 가까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170조? 이 정도 선에서 보이는데 200조 가까이 된다 그러면 회사채는요. 쉽게 말하면 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게 결국 기업들이 줄줄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은 당연히 자구책 마련합니다. 자구책 마련할 수밖에 없거든요. CP라고 해서 기업어음 발행하고 있어요. 기업어음. 이 기업어음이라는 게 이거는 채권시장하고 다릅니다. 채권시장은요. 채권의 가격이 올랐다가 내렸다 하고요. 이자율도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CP라고 이야기하는 기업어음은요. 이게 이자율이 고정이에요. 고정.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 굉장히 클 수도 있는 거죠. 실제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P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말입니다. 이게 그림자 금융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림자 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 CP에 요즘 기업들은 목을 걸고 있습니다. 목을 걸고 있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6일까지 말입니다. A1이면 신용등급이 최우량 등급이죠. A1 기준으로 해서 CP 발행 금액은요. 9조 800억 원이에요. 9조 800억 원. 5월달이 9조 800억 원이라는 거예요. 지난해 같은 기간 발행액에 비하면요. 지난해 같은 기간은 6조 5,750억 원이었거든요. 38%가 늘어났습니다. 38%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3월에는 15조 6,500억 원, 15조를 넘었죠. 그죠? 15조 6,500억 원이었고요. 4월에는 18조 7,454억 원이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5월에도 작년 대비해 38%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지금 안 되니까 CP 발행으로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CP 발행으로. 기업음의 발행으로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 예.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니까 그림자 금융으로 몰리는 거, 이것은 여러분 저는 시장의 위험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이게 회사채만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단체라고 이야기해서 예. 전단체도 지금 계속 늘어나는 와중에 있습니다. 전단체가 자산 유동화 전자 단기 사채거든요. 자산을 유동화하니까 부동산이 부동산이요. 뭐 공장 부지겠죠. 예, 그런 걸 가지고 담보로 제기한다든가 혹은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라든가 지금 이런 예, 그림자 금융들을 지금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이자가 오르니까 예, 기업들은 이자 갚으려고 그림자 금융을 이용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말입니다. 이자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어떤 양적 긴축도 빨라지고 우리도 이자 올리는 게 빨라질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기업들이 계속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기업은요. 최저임금이 올랐고 주 52시간제 도입받고 법인세 올리면서 기업들은 사실 최악을 겪어왔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까 빚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그 빚마저도 예, 그 빚마저도 지금 갚기가 요원해지는 예,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다.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는 채권 시장에서 기업들이 말입니다. 자금 조달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경제가 점점 예,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 주체라는 게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가계는 이미 가계 부채 엄청 많아서 소비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경제 주체인 기업마저도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신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우리 경제가 바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작은 단서를 가지고 예, 앞으로 도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가 설명을 하는데 회사채 시장이 이렇게까지 돌아간다면 결국 말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기업들이 저는 줄줄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9월 31일이죠. 대출 만기 연장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 물론 자영업자도 있겠지만 이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요. 아마 더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승리의 도취에 있지 말아야 되고요. 예,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적기를 놓쳐서 결국 경제가 최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충분히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요. 기업의 어떤 회사채 발행 이게 힘들어진다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